반갑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 교양책을 한 건 우리가 극히 초보라는 것인데, 이 초보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다 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역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 지구가 어떠한 이 혼돈의 암흑시대였습니다. 캄캄한 이는 혼돈의 암흑시대에서 어느 날 이 양으로 변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떴다 이 말이죠. 해가 떠가지고 음과 양이 교차되는 쪽에서 만상의 변화에 의하여 오행이 생겨나지요. 이 오행이라는 것은 즉 목화 토 금 수지요. 이 오행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식물과 동물과 이런 게 태어난 다음에 사람이 태어났죠. 만일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나지를 않았더라면 이 지구는 원시 그대로 아주 좋았을 거예요. 어떠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지구의 점은 바로 인간인지도 모를 거예요. 예. 이 인간이 태어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살생이 시작되죠. 자연도 파괴되고 또는 동식물도 많이 죽게 되고, 예. 저 위에 하늘에서 탁 내려다보면 이 지구를 탁 보면은 지구에 있는 게 동물이라든지 그런 식물은 관계없는데 최고 큰 점이 여기 될 거예요. 여기. 지금도 이 지구에 사람만 없어진다면 이 지구는 어느새 평화롭고 아주 파괴가 없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가 될 것인데, 이 사람이 생겨나고부터 이제는 오존층이 무너지고 홍수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북극에 얼음도 그대로 많이 얼어 있는 것이 지금은 이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얼음도 이제는 녹아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지구가 자꾸 병이 들어가지요.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이 지구를, 자연을 아주 아껴 써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파헤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어떠한 그런 자연을 보존해주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등산을 간다든지 또는 어디를 가도 그런 작은 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지 말고,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 집에 가서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놈을 뽑아가지고 집에 와서 심고, 또는 나무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캐가지고 집에 와서 심고, 또는 밖에 돌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집에 놔두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예,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돼요. 또 그거를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 자연에 대한 나는 도덕이 되죠. 물론 법적인 처벌을 안 받지만, 그러나 요새는 또 산에 가서 그런 나무가지를 꺾고 이러면 요새는 또 법적인 처벌을 받지요. 그러나 자연에 대한 어떠한 도덕이 되면 절대적으로 자연에 가서 좋은 게 있으면 가져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오행에서 우리가 발달된 것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를 10개를 두고, 그 다음에는 하늘이 있으니까 또 땅도 있어야 된다.
땅은 12달을 분배했기 때문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각기 음양가 오행을 나누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 나누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간목이 어느 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땅에,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간목이 땅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편안하느냐 어렵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이운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갑에서 배출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좋은 것은 해가 장생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간목이 오를 만나면은 해가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이 탄다, 말라 죽는다는 것이요. 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금을 만나면은 나무의 뿌리를 박는데 토가 없이 밑에 이 금이 있다면 이 나무 뿌리에 상해서 죽어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맹주에 내가 만일에 갑신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살아남기가 힘이 들겠죠. 그러나 반면에 어른 이 유를 보면은 사는 것은 힘이 들지만은 또 반대로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굉장히 예쁘다는. 어른 뭐냐? 작은 나무다. 작은 나무가 바위 위에 섰으면은 분재가 되죠.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물상이라고 하죠. 물상이라고 하는데 이 분재가 되기 때문에 이 분재는 굉장히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갑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큰 나무기 때문에. 적은 나무는 그 바위 위에 소나무가 조그마한 게 있으면은 여러 수십 년이 돼도 크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굉장히 그 나무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탁 꺾어서 집에 가져오고 싶지요. 그래서 그런 분재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꺾어 오지요. 그래서 콕 절이라고만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여타의 어떠한 사주 맹주의 팔자를 다 보아야 된다. 다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어저께도 저희 집에 그 궁합댐으로 왔는데 무슨 띠는 무슨 띠하고 하지 마라, 무슨 띠는 무슨 띠하고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요 우리 사주 이 8자 속에는 그 한 자만 가지고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쁜 것이 좋게 해줄 수도 있고 좋다는 것이 오히려 나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따 우리 집에 애기 아들 장계번호야 되는데 선을 한 번로 그냥 딸이 무슨 띠라 한다, 우리 띠하고 안 맞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주 안에 있는 것을 다 봐야만이 나쁜 것이 오히려 길해줄 때도 있고, 자기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런 범띠하고 말띠는 맞다, 좋다, 4살 차이는 좋다, 이래가지고 하지만은 또 오히려 이 좋다 크는 이것이 들어가지고 내 맹주에는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맞지 않으면서도 그런 거는 또 오히려 들어와서 나한테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한자 가지고는 앞으로 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우리 역할이라는 것은 어쩌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단적인 면에서 어떠한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12운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합과 충을 했지요. 이 합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떠한 이치에 의해 가지고 수리로서 서로가 합의되는 것이죠. 또는 충도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서로 대립관계를 이룰 적에 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을 우리가 자연의 어떤 수리의 이치로 보면은 1과 6은 수가 되듯이 갑은 1이고 여기에 갑을 병정 무기 1은 요 6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의 이치에서 여기서 각기 합이 되지만은 또 요거는 어떤 자연 수리의 이치지만은 또 그러나 자연의 이치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기 합은 구름과 우레가 합하여 비가 내림을 해서 토가 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요거는 어떤 자연의 물상의 이야기고 요건 이렇게 6 또는 27 6번째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7 16 38 49 50 요게 전부 다 그거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는 간합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배운 것이 뭐냐? 공망이라는 것을 배웠죠. 비에 있다. 예. 청가는 10자고 지지는 12자니까 10자하고까지는 마찬가지만 또 12자, 2자는 청간이 없기 때문에 공망이라고 여러분들하고 했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갱신, 인계, 자축, 인묘, 신유, 요 10자까지 모으고 요 2자는 서로가 짝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것들은 다 짝을 이루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가 이루어지는데 요 끝에 2자는 이루어지 못하는 것을 공망이라고, 여기서 또 이시에서 나아가는 것이 또는 갑술, 을에 이래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6번 나아간 대로 60갑자 난주 끝나는 것은 임술, 술과 개해, 이렇게 청강과 지지가 화목에 딱 같이 끝나는 것을 맞춰보니까 60년이 가니까 맞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0갑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한 것은 육친법을 했죠. 육친법은 이 육친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제일 첫 번에 처와 자식,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반계로서 형제, 자매 또는 장인, 장모 또는 조부, 조모 이렇게 이제 또는 고모, 삼촌, 백부 이렇게 노는 걸 가서 우리는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어떤 인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이것을 엮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엮어보는 그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은 갑은 병을 보면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라 하고, 또 갑은 무토를 보면은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라고, 편제는 불하고, 식신은 남자에게는 조모가 되고 여자에 또는 장모가 되고, 이런 우리가 이전에 육친을 했습니다. 오행을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오행은 인사에 비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부는 인사에,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그 기lum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비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육친법이 참 중요하죠. 육친법이. 어차피 이 육친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육친법을 공부하고 나서는 여러분들하고 한 것은 그 다음에 자연론 하시고, 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생로병사 중에 여러분들이 질병, 오행의 색깔과 질병, 예부기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모든 의사나 약사도 물론 그 현대의학으로서 다루면은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이 역학을 조금이라도 한번 쳐다보면은 여기에도 의사나 이런 약사분들은 많은 것을 공부할 것이 있다. 왜? 의사도 그 어떠한 현대의 의학, 과학으로도 어떠한 정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의 신체 구조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기를 못 낳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구조상은 그 의학으로서는 아무리 밝혀도 이건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역학에서는 논다는 겁니다. 역학에서는 그것이 논다는 거예요. 왜? 공망이라는 거예요. 자식궁이 공망이 되면은 자식이 귀하다고 했어요. 또는 자식궁에 편인이 왕하게 서가 있어도 또 자식이 귀하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육신은 멀쩡해도 그렇게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이 역학에서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질병도, 이런 질병도 우리는 의사가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만일에 전문 분야가 이 역학 공부를 한 의사들이 이 전문 분야가 이 공부를 했더라면 그 어떠한 이 질병도 이 사람이 병이 딱 나가지고 입원하러서 그 어떠한 엑스레이나 이런 촬영을 해서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맹주를 보면 2, 3년 전에 무슨 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의술로서는 그게 아직까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났을 적에 몇 살 때 무슨 병이 오고 몇 살 때 무슨 병이 오고 어느 정도 되면 죽을 운이라는 것도 여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의학의 어떤 그런 책으로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어떤 이 우리 오행의 이 공부도 해놔두면은 더 정확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의술 하시는 분들도 꼭 이런 어떤 오행에 의한 질병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한번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거는 이미 사주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그렇게 녹아 있는 사람을 살을 뺄기라고 자꾸 운동을 하고 밥을 굶기고 하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주에 녹아 있는 사람은 너무 뚱뚱하지 않게 적당하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 것을 자꾸 그거를 빼려고 하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런 것은 다 이 우리
오행가, 사주의 오행가 질병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자연론을 했는데, 자, 그 자연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요 갑을, 병정, 무기, 갱신, 임계는 어느 누구든 간에 한 사람씩은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갑일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날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날에, 어떤 사람은 병화날에, 어느 누구든 간에 이거 자기 일간에 하나씩은, 두 개는 안 가집니다. 두 개는 없습니다. 하루에 지가 두 번 태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씩의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오행에서 다 공부를 했었지만은 또 그러나 성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갑목이라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63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이 갑목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에 지가 최고로 1번째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부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어떤 리더격. 예. 리더. 또는 자존심이 강하고, 또는 독립심이 있고, 또는 자기가 리더라 하는 건 이 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경우도 바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을목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또는 홍수가 나면은 떠내려 가지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자기는 의뢰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 간에 을목은 의뢰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영리합니다. 영리하고 깨가 많죠. 네.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큰 물건을 자기는 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많죠. 그래서 이 갑목과 을목과 붙으면 갑목이 을목한테 다 뺏깁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네. 머리 영리하고 또는 깨가 많고 욕심이 많죠. 그 다음에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만 생물과 식물과 동물, 사람 모든 할 것 없이 만물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헌신적이죠. 헌신적이고 또는 봉사정신이 강합니다. 또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잘하지 하는데 자기는 무덕하다. 왜? 하늘의 태양이 자기가 대지를 비추는 것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를 않기 때문에 병화 일간들은 남은 위해서 헌신 봉사적인 것은 많이 하나 자기는 오히려 무덕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밤에만 뜨는 별이 되다 보니까 첫째 고독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들은 소설가 또는 연구가 고독하기 때문에 소설도 쓴다든지 또는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또는 우리가 이런 보면 종교활동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무토는 큰 토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큰 토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주장하죠.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또는 사귀기가 남하고 사귀기가 좀 힘이 되지만 또 사귀나면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 다음에 기토는 이 기토는 역시 자기가 많은 풀을 키워야 되겠다고 보니까 욕심이 많지요. 기토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또는 고지식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갱금은 남녀 공이 똑똑합니다. 예, 남녀 공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집념도 강하고 정직하고 세기 때문에 또는 경우도 바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일간은 요 침이 뾰족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합니다. 그러나 멋쟁이 기질이 있고 이거는 보석이니까 그래서 이 신금일간들 자제분을 둔 사람들은 특히나 이 딸이나 아들이나 막론하고 아침에 나갈 때 꼭 그걸 보고 그 학생들이 그 머리가 뭐 있습니까? 무슨 아들은 그래도 머리를 빗고 멋을 바르고 이래 갑니다. 이 신금일간들은 멋쟁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냉정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이 침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이상이 높습니다. 이상이 높고 명예를 좀 크게 중시하려고 그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밀간은 수입니다. 수기 때문에 이 임수는 큰 수기 때문에 만물의 어떠한 시초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모든 것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푼다. 베풀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도와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헌신봉사적이죠. 헌신봉사적. 자, 그 다음에 개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 설설설 흘러가니까 첫째적으로 영리합니다. 영리하고 또 깨도 많습니다. 깨도 많고 또는 고집도 세고 고집이 좀 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일간을 다 알았는데 사주에 우리가 이 임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수가 없는 사람들은 물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길치가 많지요. 한번 갔던 길을 잘 못 찾아갑니다. 예. 이 무토 이런 사람들은 한번 갔던 길을 잘 못 찾아가요. 이는 신금이거나. 그래서 자꾸 몇 번을 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수가 없기 때문에 길치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초급 과정의 이제는 다 끝을 내고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좀 어려운 원론의 중심적인 이제는 이 초급에서 한 단계를 쑥 벗어난 중심적인 어떤 공부를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초보를 끝내고 초급 과정을 끝을 내고 이제는 객이 한 단계 올란 이제 제가 진행한 거는 이 원론이라고 정해놨는데 초급은 저는 이 개론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원론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금 이 개론 쪽을 향해서 제가 집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책이 나올 겁니다. 자, 원론은 이제는 초급을 완전히 떠난 이제는 우리가
맹주를 감법하는데 필요한 이제는 시초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초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책은 없는데 다음엔 책이 나올 겁니다. 현대과학에 있어서 물질 문명에 치우쳐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이 있어서 물질 문명에 있어서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주 만유의 이기와 상수를 헤아리는 무형의 동양 철학에 비하면 아직까지 극비미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이런 동양역학의 어떤 이런 무형의 동양 철학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구의 이 어떤 내막을 발견하는 데는 극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어느 씨앗 하나라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고, 아무리 그 한 보기는 간단하게 보인 이는 코스모스나 이는 꽃잎 하나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이 무형인 동양 철학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극 미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본 모형이, 첫째 여러분들이 나본 모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나본 모형은 오라는 수는 중앙토가 됩니다. 오라는 수가 오라는 이 수가 중앙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를 소연수와 대연수를 나눠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오라는 수를 소연수라고 하고, 이 오라는 수를 10까지 해 나가면은 50이 됩니다. 이 50이 되는 수를 수의 조는 소연수는 오지만 또 50은 대연수인데, 이 50이 되는 수를 우리가 이 지구가 혼돈에서 지구가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혼돈에 있던 지구를 수를 하나를 빼면은 49가 됩니다. 이 수의 용은 4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우리가 만들어진 수는 49로서 나쁜 모형을 만들어졌습니다. 이 49를 더하고 빼고 더하는 데서 49로 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나 이런 데 가보면은 49제 이걸 많이 쓰지요. 왜 꼭 49일을 쓰느냐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수의 연수에서 소연수에서 대연수인 50에서 1을 제한 49로서 우리는 49제 또는 49일 이는 49일 기도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갑을변정 갑자 얼축 하는 것은 수로서 갑자 얼축은 해중 금이다. 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갑자을중 해중이라는 이 글자는 행으로서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로서 금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수는 조금 이해가 자,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술은 1, 3, 5, 7, 9. 양은 1, 3, 5, 7, 9를 우리가 만수로 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상을 모시더라도 뭐 하더라도 전부 다 1, 3, 5, 7, 9 하나 아니면 3개, 3개 아니면 5개 이래 하지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1, 3, 5, 7, 9. 요 1, 3, 5, 7, 9를 시작해가지고 수의 만수인데 1, 3, 5, 7, 9를 해가지고 갑자 을축은 갑은 갑자 을축은 두 개니까 2, 9, 18 18 보태기 자축은 또 16 여기서 두 개를 보태기 2, 8이 16 이렇게 해서 34가 나옵니다. 34에서 49로 빼면은 15가 됩니다. 15가 되는 것은 나머지 5로 만수를 재워놓으면 나머지 5가 남습니다. 이 5는 금을 생하는 토기 때문에 수로서 갑자 을축은 금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수로서 갑자 을축은 금이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으로서 상을 칭하니까 갑자 을축은 바닷속에 묻혀져 있는 해중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또 몇 개만 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령 무자 기축은 나부 모형으로 백력화입니다. 화인데 이것은 여기 어디에 봐도 화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화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수로서 보니까 오행의 음은 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가 되면 무슨 화가 되느냐? 우리 행을 놓고 상을 취해보려고 하니까 물속에 있는 화다. 물속에 있는 화는 무슨 화냐? 소낙비가 내리면은 번개불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백력화다. 예. 백력화다. 그래 되죠. 그 다음에 병호정미. 병호정미. 이 속에는 어느 하나라도 수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럼 뭐 병호정미는 천하수다. 수인데 여기는 전부 다 화 또는 오미 화 몽땅한데 왜 수가 되느냐 이 말이. 그것은 수로서 뽑아보니까 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행을 취해서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행을 취해서 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은하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천하수, 하늘에 있는 천하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가 또 수로서는 자, 그 다음에 이모개미.
이모개미는 양류목이다. 왜 양류목이냐 하는 것은 수로서는 목이나 어떻게 해서 이 양류목, 버들나무와 같이 나무가 부드러운 나무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목은 12운성의 사가 되지요. 또는 12운성의 미는 고가 되지요. 묘가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빗물이 떨어져서 나무가 무럭무럭하게 잘 자랄 수 있지만은 또 여름에 5월, 미월의 나무는 버드나무와 같이 연약한 목이기 때문에 아주 나무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있는 이 나무는 올라가면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행가 이 상을 취하는 데는 반드시 여기에는 12운성이 내포되었다는 겁니다. 12운성이. 자, 그러면 임진개사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장유수지요. 그러면 장유수면은 이거는 나보면 수로서 보니까 수가 되는데 무슨 수가 되느냐는 거는 임진은 수의 고다. 12운성 수의 고지요. 수가 창고 속에 있는 물이단 말입니다. 그러나 창고 속에 있는 물은 산은 금의 장생이 되죠. 12운성 금의 장생입니다. 갱금의 장생이 되다 보니까 갱금은 수를 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개사는 장유수, 갇혀져 있는 수지만 또 마르지는 않아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인신묘. 갱인신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송백목이라고 하죠. 자, 수로서 목이 놓았는데 행으로서 상을 취해보려 하니까 이 어떻게 해서 송백목이 되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여기서 12운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2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반 철학관에서는 12운성을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무엇에 연유를 둔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무 모양이 거진 다가 이 12운성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행과 상을 취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운성이 보면 이는 갑의 록이고 목의 록이고 묘는 갑의 왕절이죠. 갑의 왕절입니다. 그래서 갱신은 쌀쌀한 가을이죠. 그래서 목으로 놓았으니까 쌀쌀한 가을에 모든 나무들은 이런 잎이 지고 마는데 이 잎이 지지 않는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송백목이라 소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이 오고 겨울에 추위가 닥쳐오더라도 소나무만은 그대로 새파랗게 있는 것을 가지고 송백목. 그거는 왜냐? 12운성의 이는 왕이고 록이고 묘는 왕이라니. 그래서 나무가 왕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겨울이 오더라도 지엽이 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나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이 12운성에 의해서 나범 오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2운성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안 되고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안 다루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범 모양이 생기진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시간에 나누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는 이제는
이거를 떠나서 이제는 실제 간법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객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공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명이 어떠한 필요 없이도 자체적으로 혼자서 공부가 전부 다 될 수 있지만은 또 이 객국은 이제는 어느 누구의 어떠한 선생의 도움이 없으면은 맹주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시간에 논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